천마산을 따라 오밀조밀 들어선 집들. 이곳은 부산 감천 이동인데요. 허름하고 낡은 동네 분위기가 영락없이 향수를 자아내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옛 생각에 잠시 들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곳을 터전으로 평생을 살아오고 있는데요. 감천 문화마을에서 우리네 과거를 만나봅니다. 산자락을 따라 파스텔톤의 주택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저 멀리 감천항과 어울려 장관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붙은 이 마을의 별명은 한국의 마추픽추 혹은 산토리니. 마을을 찾은 이들은 이 풍경에 먼저 매료되고 도심지와는 달리 옛 모습을 간직한 데서 또 한 번 반한다고 합니다. 저희들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타 마을에서 느낄 수 없는 마을의 경관, 자그마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경관에서부터 그 다음에 미로미로 골목길, 그래서 이제 파스텔 톤으로 되어 색채 부분들이 현저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오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고 이 세 가지를 담고 저희 마을을 둘러보면은 참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을에 서로 인정이나 배려 같은 이런 거를 문화를 보러 느끼면서도 그런 정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느끼고 가는 부분이 저희 마을 매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조성된 것은 꽤 오래전인데요. 1950년대 태국도 신앙촌 신도와 피란민들이 모여들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극도 신도들은 이 마을을 만든 1등 공신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태극의 음양사상에 기초해 만든 태극도는 1918년 도주 조철제가 증상교의 영향을 받아 만든 민족 종교입니다. 신도 대다수가 충청도 사람들이었는데 1948년 보수동으로 왔다가 감천동으로 이전해 온 것입니다. 1955년도에 저희가 보수동에서 이 감천동으로 이주를 거의 800호, 인원으로 따지면 거의 3,000여 명이 이 감천동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때 이주를 했었을 때는 이 원주민이 한 40여 가구에서 50여 가구밖에 살지 않은 동네였는데 이 태국도인 3,000여 명이 이주를 해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 계획마을이자 9개 구역을 나누어서 이 감천을 계획을 해서 형성된 신앙촌이 그때 이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몇 해 전까지는 태극마을, 태국도 마을로 불리다가 지금은 몇 해 전부터 감천문화마을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몰려든 교인들은 약 3,000명. 문제는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엔 감천 이동이 주거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800여 호가 새롭게 건축되었는데 한 가구당 배정받은 땅은 8평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규칙을 세웠는데 뒷집을 가리지 마라, 골목을 막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산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이곳만의 독특한 계단식 집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방 한 칸, 부엌 한 칸에 집과 집 사이가 바짝 붙어있는 구조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많은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웃사촌같이 이렇게 잘 지냅니다. 근데 특히 저희 태국도는 저희 태국도를 창도하신 태국도주님의 해원상생, 척을 짓지 말고 이웃과 상생해서 지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집을 지을 때도 앞집이 뒷집의 햇빛을 가리지 않고 또 이 중간중간 회의실에 있어서 그곳을 가기 위해서 사통팔달로 다 뚫려서 이렇게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집들이 연결된 모양이 기차를 닮았다 하여 기찻집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얼기설기로 지은 판잣집은 세월이 지나면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고 마을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산동네에 대규모의 마을이 생기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우리가 주민들이 생활상을 한마디로 딱 잘라 이야기를 하면 꿈 같죠. 뭐 식수난이다, 식량난이다, 또 땔감 문제라든가 또 이제 화장실 말하는 뒷간 문제, 어느 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 가장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또 하나 하면, 지금은 그런 데가 없는데 토성상가 그 주변인데, 그때 매화 양조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양조장에서 술찌꺼기를 가져와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사카린이라는 걸 하나를 섞어서 하면 좀 달콤해요. 설탕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고, 그걸 이렇게 밥 대신 그걸 먹었답니다. 여러 식구가 먹었는데 남자가 양계가 끊어졌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진짜 참 기가 막히죠. 감천동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골짜기를 딱딱골이라 부르는데요. 이 일대에는 빨래터가 몇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귀한 이곳에서 비가 온 다음 날은 빨래하기 더없이 좋은 날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5원이나 10원을 내고 유료 빨래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우물가엔 매일같이 긴 줄이 늘어서 있곤 했는데요. 당시 식수라고 하면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 식수라고 한다면 요 골짜기 이름이 딱딱골인데, 딱딱골 부분이 물이 조금씩 쩔쩔쩔 나왔어요. 물이 그 탐방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그거를 이제 한 집에 식구가 3명이면 물통을 3개를 갖다 놓고 밤새도록 물 퍼는 바가지 소리가 밤새도록 따그닥따그닥 밤새도록 나는 거예요. 밤낮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식구 3사람이 교대로 잠을 자거나, 또 식구가 더 늘어나면 4식구, 5식구 하면 물통이 5개를 갖다 놓고 5명이 불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 물통이 이렇게 몇십 개의 줄을 잇고 있죠. 그렇게 하다가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어디 수맥이 있다라 하면 물을 이제 샘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전체 그 샘팡 숫자를 대략 이야기를 하면 한 30 몇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저 밑에 김종수 우물, 또 천덕수 우물이라고 해서 2개만이 지금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우리가 음용수는 아니고 생활용수는 가능합니다. 마을 곳곳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을 안쪽에 자리한 이 우물의 이름은 천덕수. 물이 얼마나 귀했던지 하늘이 내려준 물이라는 뜻으로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과거엔 식수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의 김종수 공동우물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이곳을 찾는 발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가지로 막 퍼먹은 거예요.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물이 없으니까, 그때는 수도가 없으니까
바가지로 막 퍼먹고 막 종이 갖다 나래비를 세우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몇십 년이 흐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돗물이 들어온 거지 이제. 수돗물이 들어왔는데도 이 샘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지. 이 물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밤을 새워서 갖다 동이를 놓고 나래비를 써서 한 동이씩 얻어다 먹고 또 호드레물은 저 밑에 빨래통 샘이라고 있었어. 지금은 이제 수도가 들어오니까 다 없어졌는데 그거 퍼다가 허드레 쓰고 요건 갖다가 식수하고 그렇게 살았어. 청춘을 이곳에서 보낸 마을 주민들. 유독 힘겨웠던 그 시절의 기억이 꿈만 같다는데요. 지붕그릇 말이야가지고 볼펜 쪄가지고 모래가 쑤셔가지고 찌개라고 그래. 아유 지금 쉬고 있다. 똑바로 시동게 가만 앉아 있고. 옛날에 뭐 아보니까 나는 시골에서 경북 상주에서 왔는데요. 막 차를 타고 오는데 집이 막 지붕 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옆에 이웃에 이래 사는 거 보니까 학고방 거기서 막 눕빈집 이렇게 해놓고 사는데 막 비가 새니까 다라이 막 놓고 물을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전부 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바깥으로 이렇게 그거 통으로 막 길러러 가는데 할아버지가 그 물 주는 할아버지가 참 무섭더라고. 새치기 한다고 그거를 새치기 하는 통을 발로 탁 차니까 밑으로 땡땡땡땡 굴러 내려가는 걸 내가 구경을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시절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 정도로 이웃들을 살뜰히 챙기던 정 깊은 마을입니다. 저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집 하나 지고 아버지 딸 부모 따라서 보따리 짊어지고 캄캄한 데 오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오고 나니까는 이 고개 넘어 거기 오니까는 집은 나지막 가고 이렇게 고기 수지 들어가고 집이 기차 꽃배식으로 룻병지 룻병지 쫙 있어가지고 이제 문절만 방이고 방이고 이래가 전부 그래 살았어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주택 개량하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참 돈 박상 장사하고 엿 장사하고 구두 닦기 하고 전부 다 할 때 참 살림해가지고 못하가 그래 주택가 짓는 게 전부 다. 옛날에는 감천이를 그러면 어디 몰라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도 모르고 이 문화마을 생긴 사람들 하는 사람 장사를 한 사람들이 선전해가지고 그래서 다 알아 이제 감천 문화마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웃고 그래 다 잘 살아. 최근 감천 문화마을은 그 이름답게 문화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이는 오래된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계단식 산동네가 50여 년의 세월을 거쳐 그대로 보존되면서 수많은 이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좁은 골목에는 벽화와 예술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실감하고 있는 건 바로 주민들인데요. 그때 이 얘기는 뭐라 갖고 사는 것도 아니지 뭐. 지금 때 솔직히 말해서 먹을 게 있나 입을 게 있나 뭐 그때야 참말로 밥 먹을 일도 별로 없었을 거야. 막하 죽 먹고 정신적으로 많이 변했지. 정신적으로 그게 정답이지 뭐 다른 게 뭐 다른 이제 정신이 변한 게 다른 단체도 잘 되고 이건 단체가 잘 돼.
누구 뭐 헛짓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단체가 날던겨는 뭐 전화하고 방 그렇지만 또 가서 같이 해주고 같이 찍고 뭐 있으면 입에 나눠 먹고. 마을 입구는 그야말로 세단장을 했는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작가들의 재치 있는 작품들이 보는 이들을 즐겁게 만듭니다. 덕분에 조용하던 마을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게 볼거리가 많이 있죠. 근데 입구에 딱 들어오면은 오른편에 작은 박물관이 있어요. 그 주위에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2009년도에 마을 미술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데 왼쪽에 저희 마을 입구에 딱 들어오는 손님맞이라고 할까? 그 보면은 조형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쭉 보면서 쭉 입구로 들어와서는 하늘마루가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쭉 동선에 따라 쭉 가다 보면 어린 왕자와 사막이 오고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 쭉 작가들 공방 쪽에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갤러리들이 있고요. 근데 거기서 저희들 마을 같은 특색이 있는 부분이 좀 미러미러 골목길을 쭉 따라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작은 빈 공간에 작가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이제 골목골목 따라다니면서 보는 그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런 동선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관광 오시고 저희 마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미니샵, 아트샵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마을에 작가들이 작품에서 나오는 이런 작품도 조금 사가지고 가고 마음에 드는 상품도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따라 구경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마을. 사람들은 보통 이곳에서 감천 문화마을 탐방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하늘마루입니다. 이곳은 이 마을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는 전시 안내관이자 전망대의 기능을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옥상 위에 올라가면 언제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일대의 전망을 감상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일단 되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꾸며놓은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문화마을로 꾸며지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다가기는 힘들 것 같고 굳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이렇게 찾아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를 이제 좀 더 생기 있고 활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 벽화 그림들이랑 이 문화마을이 집 사람들이 여기 굳이 이렇게 찾아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은 조성되니까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보니까 뭐 아트 갤러리 뭐 이런 갤러리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거를 새롭게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마을 곳곳엔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늘었는데요. 감내어울토는 목욕탕을 리모델링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인상 좋은 주인 아주머니가 어서 오라는 말을 걸어올 것만 같은데요. 마치 목욕탕이 들어선 기분이 절로 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 어울터가 목욕탕이었는데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고 문화관광이 하나도 없는 저희 마을로서는 하나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매체로서 가고 있는데 옥상 같은 경우에는 전망대로서 마을의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전망대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공간 하나가 마을의 문화를 전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괜찮은 거죠. 그 부분은. 감천 문화마을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사진 한 장마다 마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공들여 만든 작품들도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되게 신기하고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목욕탕이었다는데 이렇게 걸어놓고 하니까 되게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안 찾아오는데 이렇게 다 꾸미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도.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는 종일 사람들로 붐빕니다. 감천문화마을엔 빈집을 개조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도 많은데요. 천연 염색을 하고 있는 김미정 작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지난해 4월 이 마을로 오게 됐는데 최근 들어 작품 활동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이 마을에 그 독특한 자연 경관이 있잖아요. 뭐 집들이 계단식의 집이라던가 또 마을에 이미 그 공공예술로 그 작품이 설치된 작품들 있죠. 물고기라던가 그런 것들에서 주로 모티브를 따와서 제 작업에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낡고 허름한 마을의 이야기에 가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작품의 영감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마을을 알아갈수록 그녀의 색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 제가 만날 기회가 좀 있으면 만나고 뭐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어려운 시절 많이 있으셨다고 여기 계단으로 다니기도 힘드시고 막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 써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때 비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오고 막 이렇게 돼서 기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추억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런 것들 그대로 간직하면서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좋은 마을로 가꿔졌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어둠이 내린 마을에 하나둘 불이 켜집니다. 다닥다닥 붙은 작은 집. 그 안에는 하루를 보낸 우리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에는 이웃들의 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속 고향.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옛날 고향의 풍경이 지금 이곳 감천문화마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